변성환호가 21년 전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축구대표팀은 29일 태국 바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2023 AFC U17 아시안컵 4강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결승 진출입니다. 한국은 2008년과 2014년 대회 때 결승 무대에 오른 적이 있지만 각각 우즈벡과 북한의 발목이 잡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전반전 백인우의 멋진 프리킥 골을 잘 지켜내며 우즈베키스탄을 무너뜨렸습니다. 21년 전인 2002년 대회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결승 진출, 그리고 우승까지 해낸 좋은 시나리오를 이번에도 썼습니다. 윤덩여 감독이 이끌던 당시 한국은 양동현의 활약 속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4대0으로 대파하고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멘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왕좌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즈벡을 잡아내고 우승까지 노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란을 3대0으로 꺾은 일본과 결승에서 만납니다. 이 대회 결승서 일본을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한국은 골키퍼 홍성민을 시작으로 이창우, 강민우, 윤도영, 백인우, 김명준, 진태호, 양민혁, 황지성, 이면섭, 고종현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한국은 경기 초반 우즈베키스탄의 강력한 압박에 다소 고전했습니다. 골 점유율을 내주면서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공격력은 금방 살아났습니다. 전반 8분 양민혁이 1대1 찬스를 맞이한 것을 시작으로 18분에는 김명준의 패스를 받은 윤도영이 오른발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반 31분 진태호가 얻어낸 프리킥을 백인우가 환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1대0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전반 추가 시간에는 이면섭과 윤도영이 위협적인 슈팅을 때려내는 등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후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윤도영을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 우즈베키스탄에 카운터 어택을 시도했습니다. 골키퍼 소비로프의 선방이 이어지면서 추가 득점은 없었지만 분명 한국이 흐름을 지배했습니다. 백인우의 발끝이 다시 빛날 뻔했는데요. 후반 5분 먼 거리에서 골문을 직접 노린 프리킥으로 상대의 허를 찔렀습니다. 예기치 못한 슈팅에 골키퍼는 급히 공을 겨우 쳐냈습니다. 추가 득점 기회에서 골운이 따르질 않았는데요. 13분 윤도영이 역습 상황에서 단독 드리블로 우즈베키스탄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했습니다. 정교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이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17분에는 윤도영이 상대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가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추가골이 몇 차례 무산되자 한국은 초조해졌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강력한 반격에 한국 역시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홍성민의 선방 그리고 수비진이 막아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막판에 접어들자 우즈벡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는데요. 한국은 한 점 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수비를 견고히 하며 역습으로 맞섰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김현민이 슛을 시도했지만 수비에 막혔습니다. 이어 서정혁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지만 공을 컨트롤한 뒤 미끄러져 슛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 분위기를 유지한 한국은 결국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패했었던 과거에 대한 복수를 통쾌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변성환호의 마지막 관문으로 일본과 피할 수 없는 결승전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편 2023 아시아축구연맹 17세 이하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일본이 이란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은 29일 태국 바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4강전 수중전 속에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이란에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대회 최다 우승 기록 3회를 보유한 일본은 이제 네 번째 우승이자 2018년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조별리그 D조에 속해 1차전 인도에 8골, 2차전 베트남에 4골을 넣으며 골 잔치를 벌인 일본은 우즈베키스탄과 0대0으로 비겨 2승 1무로 8강에 진출했고 호주를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며 준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란은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6대1로 완파하고 카타르에 0대0으로 비기고 한국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8강에서 예멘을 승부차기 끝에 4대2로 누르고 4강에 진출했지만 일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은 전반 10분 야다 류노스케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란의 왼쪽 수비를 무력화하면서 가와무라 가쿠토가 왼발로 컷백을 시도했고 페널티 지역으로 쇄도에 들어오던 야다가 수비진의 방해 없이 왼발 인사이드킥으로 침착하게 공을 밀어넣었습니다. 일본은 전반 25분에도 모치즈키 고에이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한 차례 헛발질을 했지만 이란 수비진이 걷어내지 못하는 사이 다시 왼발로 골대 상단을 찌르며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8강 진출을 앞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과 만난 그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압도하며 한국을 압박하던 이란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친 고양이 마냥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물론 선제골을 내준 것이 경기 흐름을 바꾼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패스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압박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반 30분도 되기 전에 두 골을 헌납하며 굴욕적인 경기로 이어졌는데요. 진짜 굴욕적인 장면은 후반에 나왔습니다. 후반 29분 일본이 이란의 골지역 우측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이때 일본 선수 2명이 서로 마주보고 킥에 대한 작전을 짜는 듯 보였는데요. 실제 카메라에 잡힌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와타 가코와 사토 류노스케가 서로 마주보고 몸을 맞댄 가운데 누가 찰지를 두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토 류노스케가 키커로 나서게 됐고 사토는 오른발로 낮게 깔아찼습니다. 수비벽이 모두 높이 뛰어올랐는데 땅볼에 대한 이란 수비진의 대비가 없었습니다. 공은 발밑을 통과해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가까운 골대의 구석으로 들어가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란 선수들은 이전 경기인 예멘, 한국과의 경기에서 모든 체력을 소진한 듯 보였습니다. 압박도 없고 적극적으로 따라붙으려는 마음만 있지 몸이 따라주지 않는 듯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란은 전반 2차례 일본 골키퍼의 패스 미스를 틈타 절호의 득점 찬스를 맞이했지만 슈팅이 골대를 외면하거나 선방에 막혀 땅을 쳤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이란의 페널티킥이 공격자 핸드볼 반칙으로 번복되자 이에 항의하던 호세인 압디 감독이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 내내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며 양팀 선수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자주 잡혔습니다. 후반 10분 천둥과 번개가 심해지자 주심은 낙뢰 우려를 이유로 경기를 약 10분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승전에서 한일전만 남았습니다. 한국의 황금 세대란 말에 어울리게 일본을 보기 좋게 누르고 우승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